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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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없던 수원 3 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상담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부터는 또 이제 리더분들 의견을 취합해서 또 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후원이 중요한 거는 지금 파트너 사장님도 지난번에 했던 후원에 대해서 계속 또 한 번 더 해 달라, 더 해 달라 하시는 이유가 이제 팀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저희 리더분들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제품 파는 일이 아니라 스폰서와 나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들이 팀웍으로 해야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100 번,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으니까 팀웍이라는 것이 이제 네트워크가 처음이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어느 이제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팀웍은 중요하지만 네트워크 안에서 팀웍은 지금 신규분들이나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분은 우리 팀이 되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몰라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 안에서 팀웍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우리 팀들한테 교육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리더분들이. 그래서 팀웍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팀으로 해야 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이 내가 어느 위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 단계별로 다 차례대로 안내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걸 안내를 하지 않고 지나가 버리면 반드시 힘든 분이 생깁니다.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한 분이 빠짐으로 해서 힘든 분이 반드시 생기고 그리고 어떤 분은 또 편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팀웍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계시는 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한 분 때문에 전체 우리 팀웍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 다 안내를 하셔야 되고 신규분들 차근차근 안내하셔야 되고 반드시 같은 마음으로 팀웍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후원은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지난번 시간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생장점을 후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장점을 잡고 드라이빙 캡스를 하면서 이 생장점의 코드가 파트너의 코드가 내 코드인 것처럼 우리 스폰서들이 정말 코치면서 도와야 되는데 그 생장점은 지난 시간 안내한 대로 시스템대로 몸을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혼자서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시스템대로 몸을 같이 움직여 주는 거죠. 나는 이런 우리 팀에 시스템이 있는데 미팅이라든지 이런 줌 미팅도 있지만 오프라인 미팅도 있고 우리 팀들이 이렇게 잘 해 나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나는 다 필요 없고 내가 개인적으로 활동을 해 보겠다. 개인적으로 나는 매출을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시스템대로 몸을 움직이고 또 시스템 안에서 우리 아까 이정환 사장님처럼 반드시 해내는 이 안에서 배운 것들을 100% 실천을 하고 해내는 사람이 우리의 생장점이죠. 그리고 이 생장점들이 시스템 안에서 많이 배우다 보면 이 사업이 그냥 이제 뭐 물건 파는 일이 아니고 정말 큰 비즈니스고 이것이 나의 사업이구나를 알고 회사 제품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반드시 나는 이 안에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 그리고 아까 이보경 사장님 인생 시나리오처럼 간절한 꿈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마케팅을 저희가 이해를 해야지만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방판이라든지 다른 영업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마케팅을 제대로 이해하고 팀워크로 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원은 누구에게 하느냐. 그냥 단순 소비자들도 후원을 하지만 정말 생장점을 가지고 가는 후원 상담은 생장점들하고 한다. 그리고 이 후원의 목적이 있어요. 이 후원을 하면서 결과가 성공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냥 소비자로 다들 소개를 받을 수 있겠죠. 이 소비자가 우리 제품을 써 봤더니 너무 좋아서 주변 지인들한테 한번 알려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소소하게 부업처럼 이렇게 수당이 들어오면서 '나는 이거 부업 정도의 수입이 되는구나.' 하면서 부업으로도 성장할 수 있고요. 부업으로 하시다가 아까 조세현 사장님처럼 이게 수입이 전업처럼 늘어나면 이게 우리가 사업으로 전업을 하면서 사업자로도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다른 회사처럼 그냥 처음에 7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한 코드를 하면서 사업자로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애터미는 소비자부터 차근차근 제품을 써 보고 만족하시는 분들이 캐시백 개념을 알고 수당을 받아보고 이 수당이 늘어나면서 부업까지 돼 버리고 이렇게 차근차근 수순을 밟아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1 번을 기준으로요. 이렇게 차근차근 시간이 걸려서 사업자가 되는 분이 나오셔도 좋고요. 처음부터 '나 이거 애터미 한번 해 볼게.' 이렇게 나오는 분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장점이 좌우에 3명, 3명, 세븐 코어를 이루게 되면 정말 탄탄하게 오토 팀장까지 갈 수 있어요. 오토 판매사는 팔아서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만 가지고도 할 수 있죠. 하지만 큰 수입, 팀장 이상의 큰 수입이 되려면 반드시 나의 좌우에 2명, 2명 이상의 나의 생장점들이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이 사업을 같이 할 생장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팀장님들 지금 계시는데 팀장님들이 내가 오토 팀장이 되어야지 400 이상의 수입이 되겠죠. 그러면은 내 좌우에 2 번, 3번 분을 이제 오토 판매사로 빨리 이제 성장을 시키시고 그다음 또 4 번, 5 번, 6 번, 7번 이렇게 판매사분으로 한 분 한 분 성장을 시킨 다음에 2 번, 3 번이 오토 판매사가 되고 4 번, 5 번이 상반기, 뭐 6 번, 7 번이 하반기 이런 식으로 교대로 퐁당 판매사. 그러니까 오토 판매사 한 명에 퐁당 판매사가 있으면 오토 팀장입니다. 그래서 또 4 번, 5 번도 오토 판매사가 되고 그러면 또 오토 팀장이 되겠죠. 그리고 또 6 번, 7 번이 또 이렇게 오토 판매사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라인에서 오토 판매사를 키워나가는 작업을 지금 같이 계시는 파트너 사장님들 생장점과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대부분 스폰서한테 후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조세현 사장님처럼 후원을 받을 때. 이렇게 파트너를 내가 후원한다기보다 이렇게 받을 때. 스폰서가 나를 후원하기도 하지만 내가 초대한 지인을 후원할 때 어 후원을 받는 파트너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 역할입니다. 호일러를 하셔야 되고 이제 도서관 사람들이 이제 "호일러가 뭔지 이제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렇게 배워 나가시면 됩니다. 호일러는 다른 게 없어요. 이제 초대자에 대한 정보 그리고 프로필에 대해서 이분은요 아이들이 중학생이라서 조금 다 커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이제 부업거리를 찾고 계십니다."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남편 수입이 많이 떨어지고 힘들어져서 아니면 하는 장사가 힘들어져서 사업에 갑자기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이런 정보를 알려주시면 이분을 어떻게 제품으로 초대를 해야 될지 사업으로 초대해야 될지를 스폰서분이 미리 알고 준비를 해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항상 이 역할입니다. 브릿지. 이 연결만 해 주시면 돼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연결을 하시는데 연결만 해 놓고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고 연결하시면서 이제 스폰서한테는 초대자의 정보를 조금 주고요.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니즈에 대한 정보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내가 초대하신 분한테는 이제 우리 오늘 만나게 될 스폰서분에 대해서 에디파이를 해 주셔야 돼요. 마케팅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분은 내가 알게 된 거는 한 3 개월 정도 됐는데 그동안 나를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애터미 안에서 이렇게 성공하고 잘하고 계시는 분이고 내가 봤을 때 이게 초대하시는 지인분하고 너무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할 것 같다. 꼭 만나게 해 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포일러를 쪼끔 해 놓고 나면 처음에 만났을 때 저는 딱 보면 알아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하면서 꼭 만나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아 포일러 잘 해 놓으셨구나.' 그리고 딱 자세가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안 좋은 예가 있어요. 왔는데 애터미 얘기, 스폰서 얘기 전혀 안 하고 그냥 이제 제가 애터미 하는 것도 안 알리고 네 초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왔는데 애터미 얘기를 해. 황당하잖아요 지인분이. 그러면 초대가 한 분의 초대가 얼마나 내 인맥이 소중한데 이 기회를 날려버리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수하시면 안 되고요. "둘이 차 한 잔 먹자." 이렇게 해 놓고 스폰서를 그냥 불렀어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색하고 뭔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실수하시는 분들은 없을 건데 앞으로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도 누가 초대를 했다 그러면 그분한테 어디까지 얘기하셨어요? 애터미 하신다고는 얘기하셨어요? 제가 가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리더분들이 조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 설명이라는 거를 이제 정말 이런 게 잘 써 있을 때 사업 설명은 100% 효과가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이제 회사에 대한 좋은 이미지 그리고 라인에 대한 좋은 이미지도 가져가실 수 있는데 이 준비가 쪼끔만 흐트러져도 이게 성사가 되지 않거든요. 반드시 안내를 해 주셔야 돼요. 사업 설명은 30 분에서 한 40분 정도 걸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이렇게 하다 보면 한 1 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 요거를 좀 안내하고 초대를 하셔야 돼요. 그냥 설명 1-20 분이면 끝났는데 "잠깐만 와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안내를 하시고 시간을 좀 내 달라고 확보를 해 주시고요. 시작을 하실 때 시작하실 때 이제 "친구야 이거 한 30-40분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30-40분 걸리는데 급한 전화 아니면 지금 무음으로 해 놓고 핸드폰 이렇게 받지 말고 궁금한 점 있으면 중간에 질문하지 말고 그냥 메모했다가 좀 해줘." 하면서 필기도 오고 딱 드리고요. 요렇게 딱 시작을 하시면 어
이제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중간에 계속 전화 받으러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본인이 통화하신다고 2-30분 다 까먹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근데 사업 설명이 다 끝났는데 벌써 2 시간 지났어?" 이렇게 얘기하시고, "1 시간이면 된다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그분들이 중간에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미리 안내해 주시고, 그리고 반대로 우리 브릿지 역할하시는 파트너 사장님들이 초반에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중간에 막 사업 설명 중에 끼어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친구가 호감을 가지고 하면은 막 더 알려주고 싶어 가지고, "그니까 해모임 저게." 막 이렇게 또 중간에 막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좋아하는 제품이나 이런 거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몰랐던 얘기를 스폰서한테 듣게 되면 본인이 막 질문을 합니다. 스폰서님 진짜 우리가 지금 중국 들어갔어요? 우리 터키 들어갔어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본인은 끼어들지 마시고 궁금한 점 메모했다가 따로 스폰서한테 본인이 질문을 해 주시면 좋고요. 집중을 할 수 있게 안내를 하셔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집중이 안 되게끔 뭐 과일을 꺼내 놓는다든지 막 떡을 꺼내 놓는다든지 막 먹으면서 들으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거 안 됩니다. 친구가 "나 좀 출출한데." 하면 요거 30 분이면 끝나니까 요거 끝나고 같이 우리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안내를 하셔야 돼요. 친구를 너무 배려해서 배고프 이 친구가 배고프다 하니까 이제 "좀 먹으면서 하면 안 될까요?" 이러면서 막 꺼내 놓으면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브릿지 역할 하시는 분이 집중하는 모습 보여 드리고, 중간에 딴짓하지 마시고요. 고런 모습 보이면 초대받은 친구 입장에서도 '내 친구가 좀 뭐 사업을 좀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또 받을 수 있어요. 노트 딱 펼쳐 가지고 메모하면서 들었던 내용이고 다 아는 내용이지만 집중하는 모습을 파트너한테도 초대자한테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 부분도 교육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는 내용이고 2번 3번 들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스폰서의 사업 설명 속에는 새로운 뭔가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집중해서 본인도 배우시고요. 제일 중요한 클로징. 이분이 만약에 해모임을 좀 전달하고 싶어요. 몸이 안 좋아서 했을 때 저희는 어떻게든 그분한테 꼭 해모임을 전달하려고 이제 노력을 할 거거든요. 화장품이든 체험하실 수 있게. 그러면 그러면 요렇게 한번 드셔 보세요." 이렇게 딱 컨설팅해 드렸을 때 클로징을 딱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 친구야 한번 믿고 한번 먹어 봐. 내가 평소에도 좋다고 했잖아. 분명히 효과 볼 거라고." 이렇게 클로징을 딱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 아니면은 미팅 참석 이런 거 있죠. "이번에 세미나가 있는데 금요일 날 1 시부터 6 시까지인데 고때 시간 좀 비우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딱 당겼을 때 그래요. 제가 금요일은" 뭐 이렇게 할 때 어떻게든 스폰서가 클로징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야 하루 정돈데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고날만 쪼끔 빼고 나오고 듣다."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너무 지인을 배려하셔 가지고 친구가 해모임을 사려고 하는데도 뻘쭘뻘쭘 뭐 이렇게 하면 안 도와주시고, 제 친구가 나중에 필요할 때 저한테 사면 되니까 오늘 꼭 안 해도 된다 친구야."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성사가 안 돼요. 분위기도 이상해지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사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되고, 초대했을 때도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 배려한다고 "이 친구는 애가 어려 가지고요. 이렇게 못 와요, 1 시 이후에는." 이렇게 해 버리면 그분은 어떻게든 시간을 빼서 '한번 와 볼까.' 고민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그렇게 돼 버리면 클로징이 안 되기 때문에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인을 배려하지 말고 미리 두 분이서 스폰서하고 어디까지 당길 것인지, 어디까지 판매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요구 사항을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원을 받을 때 스폰서가 나와 파트너 후원을 할 때 "스폰서님 오늘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 국장님 우리 파트너 사장님 요즘 요런 걸 좀 힘들어하시는데 고걸 좀 요번에 미팅할 때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상담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 파트너분이 1 시까지 오신대요. 스폰서님 1 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스폰서도 이 파트너한테 어떤 내용을 이제 상담을 해 줘야 될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후원을 해 줘야 되는지, 상담을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폰서한테 반드시 숙지를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스폰서 왔어요. 그럼 우리 파트너 사람은 둘이 상담하라고 딱 맡겨 두고 본인은 뭐 매출을 한다든지 전화로 주문을 받는다든지 다른 볼일을 보시는 중간 우리 리더분들이 계세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옆에서 같이 듣고 같이 이렇게 공감을 하고 해야, 중간에서 "아 근데 요거는 우리 파트너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스폰서님." 이렇게 중간에서 조율을 해줄 수 있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 이거 우리 스폰서는 난 이런 것도 아직 몰라. 내가 이런 얘기까지 또 해야 돼."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상담 후원 내용을 숙지가 되어 있고, 같이 집중해서 우리가 팀워크로 두 분의 스폰서가 나를 집중하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 파트너 사장님한테 반드시 보여주셔야 돼요. 스폰서님이 너무 잘한다고 믿고 맡겨 놓고 본인 볼일 보지 마시고, 우리 파트너 상담이니까 같이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는 다른 곳에 후원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내 파트너와 스폰서를 연결했을 때 예진 팀장님 우리 파트너 사장님 여기 오셔 가지고 좀 해 주세요. 저는 다른 미팅이 있어 가지고 뭐 구미 가야 됩니다. 뭐 어디 가야 됩니다." 할 때 연결을 할 때도 미리 "오늘 오시면은 요런 거를 요즘 힘들어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요런 거를 미리 의논을 하고 또 끝나고 났을 때 어떻게 미팅이 끝났는지를 피드백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파트너하고 다음번에 얘기할 때 팀장님하고 여기까지 얘기한 걸로 내가 들었다." 그러면 우리 파트너 사장님 입장에서 우리 스폰서들이 나를 위해서 두 분이서 의논도 하고 미리 의논도 하고 미리 끝나고 나니까 둘이 소통도 해서 나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는구나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반드시 피드백을 받으셔 가지고 다음번 미팅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연결할 수 있게끔 요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후원을 하실 때는 내가 내 파트너가 이제 토대자를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소비자든 사업 설명이든 그렇게 후원을 하실 때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목적이 물건 파는 거, 사업으로 이렇게 동참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 초대한 파트너가 이분이 나에 대한 신뢰를 얻고 앞으로 계속 초대를 연결을 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우선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이 파트너가 나한테 왜 소개시켜 주는지를 먼저 물어보시고 후원을 하시면 됩니다. 이 친구는 다른 거는 사업은 제가 봐도 본인이 싫다고 하니까 그냥 우리 애기들 제품 요런 것 좀 소개해 주세요. 아니면은 뭐 해모임 요런 것 좀 알려 주세요.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시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스폰서들이 잘 해 갈 거고 또 이 친구는 제품을 너무 좋아해요. 그 회원가입 해 주고 너무 잘 써 주는데 지금 돈을 쪼끔 벌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쪼끔 해 주세요. "우리 미팅에 좀 초대를 해 주세요. 카톡방에 초대 좀 해 주세요." 요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면 후원하는 내 입장에서 리더분들 우리 파트너가 원하는 것만 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보니까 이거 제품 얘기할 게 아니야. 내가 보니까 저 사람 돈 벌어야 될 것 같아. 내 판단으로 막 사업 설명해 버려요. 파트너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파트너가 중요한 거를 이제 아시고 후원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지 우리 파트너가 '아 우리 스폰서님은 내가 해 달라는 대로 내 지인들한테 피해 주지 않고 부담 주지 않고 거부감 없게끔 잘 끝내 주시는구나.' 요렇게 그게 제일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과가 내가 원하는 성과가 아니에요. 파트너가 원하는 성과를 내주셔야 우리 파트너들이 우리 스폰서님한테는 이렇게 초대해 드려도 절대 이렇게 "그런 거 없어." 이렇게 계속 연결시켜 줄 수 있게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상담은 애터미는 파트너들하고 하는 사업인 줄 아시는 분이 많아요. 제품을 많이 팔아야 되고 파트너가 많아야 되고 인맥이 많아야 되고. 절대 아닙니다. 파트너 사장님들도 많으면 사업이 잘 되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는 스폰서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상담을 잘 하셔야 돼요, 스폰서들과. 어떤 스폰서하고 하셔야 되냐면 스폰서이긴 한데 나랑 뭐 나온 지 한두 달 차이밖에 안 돼. 스폰서 계보도상에 위에 있지만 그런 분들 그러니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플러그인 되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스폰서하고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라인 미팅 자리에도 내가 아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이런 시스템에 계속 들어와 있는 우리 팀장님들이나 국장님하고 상담을 했을 때 저는 아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 시끄럽고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녹화 있는 거 못 봐요." 이렇게 했을 때 화면 끄고라도 들어와서 이렇게 분위기라도 보고 참석을 하라고 이렇게 저희는 안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에 같이 안 들어오고 있는 파트너 있어요. 나도 애 때문에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안 들어가는데 니도 안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돼 버리는 순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스템에서 성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플러그인 되어 있는 스폰서와 모든 상담을 하셔야 되고 절대 상담하면 안 되는 분들 있죠.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지 않은 가족, 남편, 친구 이런 분들하고 상담을 하면 안 돼요. 의외로 회원가입도 잘 안 해 주고 뭐 제품도 뭐 이렇게 안 써 준다." 이거를 스폰서하고 해야지. 처음에는 그렇다고. 근데 이분 나하고 같이 한번 만나 보자고. 우리는 사업이 되는 방향으로 상담을 해 드립니다. 근데 친구들이나 남편분들은 내가 소중하다 보니까 "아유 그렇게 힘들면 하지 마. 그래 안 그래도 뭐 다단계 그 이미지도 안 좋은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사업이 안 되는 방향으로 코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업을 하지 않는 주변 지인들과는 상담을 하시면 안 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스폰서님들과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수시로
꼭 때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미팅 때 아니라도 저녁에 시간 "스폰서님 시간 되세요? 내일 모레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내일 뭐 미팅이 있어서 그런데요. 요 좀 고민이 돼서요." 항상 전화로 해도 되고 카톡으로 해도 되고 수시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야지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수시로 하시면 되고 어떤 상담을 하셔야 되냐? 절대 일방적인 하소연이나 잘못된 상담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그냥 이거는 스폰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 남편의 뭐 생활비를 적게 준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애가 이제 뭐 12시 면 집에 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본인이 스스로 스폰서하고 같이 의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법을 찾을 거면 의논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본인만 넋두리나 하소연을 하시고 집에 가시면 본인 속은 좀 후련하겠지만 이제 같이 상담하는 파트너나 이제 스폰서들은 조금 힘이 빠지고 깜짝 못 자고 고민하거든요. '어떡하지? 저 사장님 이제 애가 일찍 오는데 이제 시스템 못 들어오는데 어떡하지?' 아니면은 '아이고 저렇게 생활비 없어 가지고 뭐 고민이라는데 뭐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절대 이런 상담을 하시면 안 되고 주로 업무에 관한 거 있죠. 계보도라든지 명단, 스케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업무적인 부분을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실 때 그 방법과 태도들이 있어요. 자세가 있거든요. 후원을 하든 아니든. 저희 이제 시스템 가이드에 보시면 자세가 전부예요. 태도가 전부예요. 뭐 어떤 영업이든 네트워크이든요. 특히 네트워크에서는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버려야 될 자세들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상담을 하더라도 "스폰서님 우리 애가 이제 학교를 들어가면서 조금 일찍 와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그럼 스폰서님은 애들을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긍정적으로 극복을 하려고 하는 상담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뭐 돌봄을 신청을 하라든지 뭐 이렇게 학원이 뭐 좀 같이 알아보자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안 돼요. 우리 애는 제가 케어해야 되고요. 일찍 오기 때문에 오후 미팅은 안 돼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면 그 돌봄 좀 보내면 안 돼." 이런 얘기를 스폰서도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뭐 때문에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는 상담은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든 우리가 애 키우면서 할 수 있게끔 아니면 어떤 뭐 이게 수입을 늘려가는 거든 이런 거를 긍정적으로 상담을 요청을 하셔야 같이 방법을 찾아 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할 때는 "계보도가 안 늘어나요. 뭐 소비자가 물건을 안 사줘요." 이런 것도 "아 저는 제 주변에는요 아무나 안 사줘요. 아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아니고 "아 저는 왜 제 친구들이 가족들은 해 주는데 왜 친구들이 제품을 안 사줄까요? 이거 방법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만나 주실래요?"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방법으로 자꾸 상담을 요청을 하셔야 저희도 방법을 찾아 드리고 해결을 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다르고 다르다고 내가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하려는 자세를 보여주시면 스폰서들하고 같이 이제 극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순간순간 아 파트너 때문에 소비자 때문에 화가 난다고 그때그때 막 이렇게 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도 이렇게 하면서 듣지만 스폰서하고 상담하면서 이걸 다 얘기해 버리면 '아 나 이 친구 절대로 이제 수당 안 넣어 줄 거야. 이 친구 절대로 이제 안 만날 거야.' 막 "이거 살생부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이렇게 하면 스폰서 입장에도 내 파트너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미워요. 이 계보다는 이름 "다시는 넣어 주지 마. 여기는 X." 막 이러면은 다음번에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스폰서님 내 친구가 갑자기 애터미 해 보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아 이 친구 X잖아 우리." 뭐 이렇게 선입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친구 긍정적으로 '아 이 친구 지금은 보니까 수당 한 번 들어갔는데 별로 반응이 없네요. 쪼끔 기다렸다가 주문 좀 계속 받아보다가 수당 한두 번 더 넣어 주면서 다음에 초대 한번 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인내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가려는 태도를 보이셔야 스폰서도 계보도 보면서 '아 이 친구 수당 들어갔는데 반응은 없지만 한번 만나 볼까요? 이 친구 또 만나 볼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우리가 후원을 해 보면 본인 스스로가 친구한테 탁탁 붙는 분이 있어요. 친구가 쪼끔 긍정적으로 나 이런 건지 몰랐는데 이거 한번 써 볼까요?" 이렇게 하면 "야 니 그때는 싫다며. 니 그때 내가 얘기할 때는 안 먹는다며." 이런 식으로 막 뾰족하게 친구한테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때 화나는 건 알지만 "그래 내가 계속 꾸준히 얘기했잖아. 진짜 좋아서 내가 추천해 준 거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써 보라고 내가 먹어 보라고 준 적도 있잖아. 그때 맛있었다며. 그래 한번 먹어 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심 좋게 사람들이 계속 있잖아 붙을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지 무슨 말만 하면 전에는 뭐 싫다며 막 꼬치꼬치 이러시는 분들은 소비자도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부분도 조심해 주시고 또 스폰서 파트너 소비자한테도 섭섭함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업을 하면서 누구한테 어떤 부탁이라든지 이런 거 영업이라든지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모르는데 전달을 했는데 친구가 거절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또 살생부하면서 나는 이 친구 내가 보험도 가입해 줬는데 이제 다시는 나 보험 가입 안 해 줘야지. 그래 애터미 얘기도 안 해줄 거야.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스폰서들도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섭섭할 때가 있어요. 스폰서도 이제 100% 이렇게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항상 좋은 면 그래도 나한테 잘해 줬던 거 있잖아요. 감사한 면을 쪼끔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 그래도 이런 부분은 나를 많이 도와주시니까 이 부분은 쪼끔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다음번에 상담할 때 한번 얘기해 봐야 되겠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서로서로 팀웍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안에서도 이렇게 사업이 잘 되시는 분들이 있고요.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 아니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유형을 총장님이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이 사업이 내 사업인데 남의 사업처럼 스폰서 사업인 것처럼 스폰서한테만 맡겨 놓는다든지 파트너니까 "그건 네 사업이잖아." 하면서 팔짱을 딱 끼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남의 사업처럼. 스폰서 사업도 내 사업이고 우리 파트너의 사업 다 내 사업입니다. 그리고 파트너 고통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거든요. '아 나 이달에 100만 원도 못 벌었어요. 수당 이거 받으려고 나 하는 거 아닌데.' 우리 파트너들은 그거보다 반의 반도 못 받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아 나 지금 이달에 100만 원 못 벌었는데 우리 파트너들은 그러면 반도 못 벌었을 거 아니야. 나 어떻게든 빨리 나 이거 직급하고 성공해야 되고 내가 매출 빨리 해 가지고 파트너들 수당 넣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파트너가 반드시 나보다 수입이 적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고 하시는 분들은 직급 계획도 쪼끔 무리하지만 스폰서님들한테 좀 도와주세요. 이러다가 우리 파트너들 수당 요번에부터 못 넣어 줘요. 요번에 쪼끔만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파트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들은 파트너의 수입을 모을 줄 아는 분들이에요. 근데 요번에 판매사 안 가면 우리 세미 판매사도 안 되겠는데 우리 파트너가." 이렇게 그 고민을 같이 스폰서하고 하시면요. 스폰서는 예뻐 가지고라도 '아 내가 그러면 한 요번에 어느 정도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 보자. 얼마가 나중에 가다가 힘들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되지 '나 이거 무조건 내가 돈 벌어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 하고는 상담이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리고 계속 아무리 스폰서고 파트너가 안기지만 반드시 나도 파트너가 생깁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스폰서라고 파트너한테 무한정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내가 파트너니까 무한정 스폰서한테 받아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고런 부분들 쪼끔 베푸시면서 같이 하시면은 우리 파트너들도 똑같이 우리 스폰서를 대접을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 되는 유형들이 하는 것만 안 하시면 돼요. 시도 때도 없이 불평불만. 그러니까 좋은 것도 불만이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 너무 잘 돼. 근데 딱 보니까 안 되는 분 있죠. 잘 되는 분 안 보고 '근데 왜 이분은 저렇게 못하죠?' 매사가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있고 그 자체가 또 불평불만이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은 안 됩니다. 항상 좋은 쪽을 보고 잘 되는 쪽을 보고 우리는 이 사업을 해야 성장을 하거든요. 작은 일에 섭섭해하지 말고 항상 고마움을 아시는 분들은요. 스폰서가 쪼끔 섭섭하게 해도 지나가요. 그러면은 스폰서들 다 알거든요. '아 그때 좀 섭섭했겠다.' 반드시 압니다. 그래서 우리 무조건 자기가 똑똑하게 따지고 이것저것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넘어갈 줄 알고 서로 팀워크로 이렇게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잘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 파트너, 소비자, 우리 스폰서의 영혼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이 사업이 다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그릇을 먼저 키우는 거를 목표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각자가 달라요. 살아온 모습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지역도 달라요. 근데 애터미를 안에서 애터미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시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절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바뀔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쪼끔씩 이 시스템 안에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항상 상담을 통해서 쪼끔씩 참고 품고 견디고 이렇게 하시면 다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규분 시간은 늦었지만 신규분들 많이 없으시고 여기 다 리더분들이셔 가지고 요거 빼려고 하다가 제가 준비한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제가 하고 싶었어요, 개별 미팅 시간에. 왜냐하면 우리 여기 들어와 계시는 분들 카톡방에는 같이 있지만 누가 어디 형제 라인인지 내 라인인지 내 스폰서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처음에 제가 소개를 쪼끔 하려고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고거 간단하게 보여 드릴게요. 최근에 상담을 하다 보면 왜 그 인턴분들 안 들어오세요?" 우리 개별 미팅인데. 우리 팀인 줄 알았나 봐요. 그리고 뭐
그때 왜 그분 있잖아요. 대전 그 유명 그분 왜 안 들어오세요? 우리 팀인 줄 알고 제 산하인 줄 알고. 그래서 고거를 쪼끔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 자라인에 현수 팀장님 계세요. 하와이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현수 팀장님, 현수 팀장님의 자라인이 한 팀장님의 좌우입니다. 여기에 이제 K 사장님도 계시고 우리 이보경 사장님 그리고 경기도 팀 이렇게 다 계시죠. 요분들은 한 팀장님의 좌우. 고요. 이보경 사장님 스폰서가 한 팀장님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팀장님의 우라인이 우리 안민현 사장님의 좌우 라인입니다. 우리 수원팀도 있고 윤나원 사장님 대구팀도 있고요. 그리고 박수미 사장님 좌우팀, 엄석 사장님의 좌우팀.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안민현 사장님의 좌우이면서 현수 팀장님의 우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 좌라인이고요. 그리고 저희 우라인은 최진 팀장님의 좌라인이 우리 박미정 사장님이 좌우예요. 우리 현주 사장님, 팀장님, 그리고 이제 김순임 사장님, 신한팀, 뭐 강정희 사장님, 김영미 아산 세일즈 마스터 이렇게 다 해서 박미정 사장님의 좌우가 우리 예진 팀장님의 좌라인이고요. 예진 팀장님의 우라인이 우리 포항 이서연 사장님의 좌우입니다. 이서연 사장님의 좌라인이 우리 이아름 사장님의 좌우니까 김태동 사장님, 뭐 한정순 사장님, 유정 사장님, 그리고 아름 사장님의 우라인이 어머님 이정 그리고 김정미 이모님 이렇게 또 계시고요. 그리고 이서연 사장님의 우라인 우리 포항팀이죠. 이제 신규로 또 현장 사장님도 들어오시고 하셨는데 진희 사장님, 유리 사장님 포항팀들이 우라인이에요. 그래서 이서연 사장님의 좌우 라인에 이제 아름 사장님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박성희 사장님, 이정아 사장님 이쪽이 다 이제 최진 사장님의 우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형제 라인인 분 거의 다 대부분의 형제 라인이죠. 우리 라인은 다 미팅을 잘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다들 지금 여기 신규분들도 앞으로 계속 초대를 해주시고 여기 계시는 분 모두가 우리 그 후원과 후원을 잘 받으시고 잘 하시고 상담도 잘 하시고 하셔가지고 정말 외롭지 않게 재미있게 이 사업 하시면서 가시는 곳